성인 샵은 네네. 사실 입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감히 평가하자면 뭐 부동산 분야는 물론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업 분야를 다 통틀어서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는 제일 성공적인 삶. 이게 그러니까 재벌이 아니라 정말 흙수저에서 부자가 되기까지 가장 성공적인 모습을 모든 분야에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송희창 대표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송희창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송사무장 송희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뭔가 재테크나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한테 좀 시작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부동산이 오르내리는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네. 부동산 투자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네. 사실 외부 장세를 알아맞추는 거를 배우는 것보다 네. 내가 이걸 잘 버텨낼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아까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지금의 시기에서도 만약에 저한테 뭐 사야 할 것이냐 더 네. 지켜봐야 할 것이냐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 살 수도 있고 조금 더 있다 살 수도 있지만 그 먼저 사고 한 달 뒤에 사고 한 게 정답이 아니라 네. 이 시기를 버텨내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내가 지금 꼭 바닥점을 맞추려고 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죠. 예, 매입하고도 후회하고 기다리면서도 불안해하고 네. 예, 사실 주식도 뭐 단타로 하는 분들은 그렇게 성공 확률이 낮잖아요. 그렇죠. 거의 장기 투자를 많이 하고 하는데 여기서도 정말 이럴 때일수록 정말 수요가 좀 많은 지역 거를 더 네. 저렴하게 매입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걸 매입했을 때 금리 같은 경우도 계산을 해서 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는지 버틸 수 있는 물건을 갖고서 그냥 기다리면 네네. 저는 분명 매입한 가격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그냥 그런 타이밍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카페, 네. 그다음에 전자 출판, 로고 디자인 사업, 네. 스마트 스토어 등 소자본 창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송희창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소자본 창업 중에 최근에 가장 추천하실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사실 뭐 여기서 먼저부터 하나씩 쳐낸다고 하면 네네. 로고 디자인 사업은 네. 이건 로고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분들만 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로고 디자인 사업은 예, 일단 그다음에 제외.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단발성이 아닐까. 단발성.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원칙상으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정보를 좀 파는 것보다 네. 그 정보를 조금씩 더 모으고 체계를 잡아서 저는 책을 출간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걸 단순히 몇백 개 파는 것보다 내 이름과 내가 앞으로 큰 그림 그려가는 게 훨씬 괜찮다고 봐요. 언젠가는 좀 칼럼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전자칠판을 해서 그거를 돈 버는 거는 저는 사실 여러 투자를 하고 돈을 벌긴 하지만 네. 장기술을 배우는 거라 계속해서 내가 성장해가는 거를 하는 거라 네. 너무 장기술처럼 되는 거는 좀 추천하지 않거든요. 이제 전자출판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거를 올려놓으면 사서 보기도 하지만 또 사서 이 어둠의 경로로 많이 퍼지기도 하고 조금 너무 단발성이 아닌가 좀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랑 이제 무인으로 지금 나눠지는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를 보더라도 파워셀러가 많이 탄생해서 네. 지금은 현재는 이제 블루오션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저는 지금 이번에도 행크TV에 예. 그 쿠팡으로 네. 지금 한 3년 만에 30만 원, 60만 원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올해 150억 거의 그 정도 매출을 올린 분이 계세요. 30살이고요. 사실 이게 블루오션이냐 레드오션이냐 그걸 평가하지 마시고 네네. 또 남들이 다 스마트 스토어 하면 저는 항상 경매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한 가지씩 응용을 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면 네.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여기에 대한 아이템을 이해하고 이걸 아마존을 한번 해보시던지 아니면 이걸로 그냥 쿠팡 셀러를 해보시던지 쿠팡에서 뭐 불편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제가 뭐 한 달 늦게 되고 뭐 수수료가 좀 더 많고 하면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경쟁이 더 덜하다고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출량을 늘려서도 뭐 이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무점포 창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기회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젊은 분들 좀 많이 요즘 만났거든요. 그렇죠. 다 스마트 스토어 하는데 뭐 어떤 분은 에이블리하고 또 어떤 분은 동남아 마켓 파는 것도 하시고 그거를 다 응용해서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하나 배운 게 끝이 아니라 거의 그 응용해 가면 네네. 이것도 그 수요자들을 좀 많이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네. 이거 자체가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는 소스고 여기에서 이거는
자본이 있는 분들이면 네네. 직원을 구하지 않고 그냥 조그만 점포에다가 무인으로 뭐 아이스크림 가게를 넣던 아니면 거기 무인 문구점을 넣던 무인 카페를 넣던 그렇죠. 시스템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극명하게 갈라지거든요. 네. 야, 이거 돈 번데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따라서 해요. 그런데 네. 그렇게 따라서 한 분들은 다 망해요. 따라서 하면 망한다. 네, 왜냐하면 겉만 보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노동이 안 들어가는데 돈을 공짜로 번다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단순하게. 네, 이거가 차별화를 가지려고 하면 사실 뭐 점포 창업을 할 때 3천에서 5천 갖고 있는 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그렇죠. 괜찮으면 옆에 쭈르륵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리스크는 경쟁자들입니다. 경쟁자. 새로운 경쟁업체가 들어왔을 때 매출 반토막 나고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나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저희도 그럼 어떤 분은 성공하고 어떤 분은 성공을 하지 않느냐. 저희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을 무조건 걸러냅니다. 이건 무조건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갔는데 옆에 들어올 자리가 많이 있다. 네. 그런 자리는 절대 안 들어가는 거죠. 상가가 이미 다 지어졌고 그렇죠. 아파트는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권이 딱 형성된 곳이 나오게 되면 거의 독점으로 갈 수 있고 네네. 나 말고 다른 경쟁업체가 새로 생기면 소비자들이 조금 더 많이 걸어서 이용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경쟁자가 우위를 점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무인 점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이 최고냐가 아니라 어떤 입지가 가장 좋느냐, 그리고 주변 배우 세대의 소비 그런 습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지금 제 주변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해서 한 5천이 안 돼요. 창업 비용이. 총 비용이? 예, 총 네. 비용이 5천만 원이 안 되면서 월 300에서 500 사이 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예. 와. 그럼 사실 되게 놀랍잖아요. 와, 예. 5천만 원짜리 상가를 사서 월세 300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전혀 불가능하죠. 네네. 그런데 이거 자체도 실제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인데 예. 이 아이템 하나가 아니라 무조건 그 입지를, 그런 입지를 찾는 게 사실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런 성인샵 같은 경우는 입지를 어떻게 봐야 돼요? 성인샵은 네네. 사실 입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 오프라인 점포도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1층 매장은 1층 매장은 오래 못 가고요. 그렇죠. 이거는 점포를 조금 점포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낼 수 있는 아니면 자기가 뭐 싸게 낙찰받아서 그렇게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네. 약간 유흥지가 있으면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유흥지, 예. 네, 유흥상가 먹자 상권에 있으면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우 세대가 좀 많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매출 일어난 것 중에 또 오프라인 택배도 상당히 좀 많이 그렇죠. 한다고 해서 예. 스마트 스토어하고도 연결할 수 있겠네요. 네네, 이 온라인 매장을 하고 오프라인까지 하게 되면 네. 완전 초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정적으로 그 매출을 네. 가지면서 그냥 수익화하시더라고요. 성인 어덜트에 대해서 네. 사람들 개념이 많이 개방이 됐고 네네. 그게 너무 이상한 거다, 너 변태다, 그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그런 부분을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구매도 소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예전에는 음성적으로 몰래 들어가서 뭐 야한 비디오나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음성적이었지만 그렇죠. 지금은 거의 대류변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 내에서도 또 입지만 잘 찾는다고 하면 네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내가 이런 점포를 냈을 때는 늘 나와 누군가가 경쟁할 상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성인샵에 대해서는 돈 많은 분들이 이걸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점포를 보더라도 되게 조그맣거나 인테리어도 신경 안 쓰고 들어가는 사람이 무한한데 그런 동선도 신경 안 썼기 때문에 되게 애매하지만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동선을 만들어서 이런 무인샵으로 좀 운영한다 하면 오히려 사람이 설명해 주는 것보다 그 분들이 그냥 설명 거기 있고서 그냥 구매할 수 있게끔 하고 깔끔하게 한다고 하면 네. 그러면 저는 그거는 또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아직까지 좀 이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은 좀 그런 분야가 있긴 해요. 어떤가요? 저는 경쟁이 심하지, 그 아이템 경쟁이 심하냐 아니냐 그게 이
각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다 들어섰지만 네. 어떤 지역은 들어서지 않는. 그래서 이 아이템들이 사실 체인점이 만약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독서실이 어디에 먼저 퍼지면 거기가 메인으로 그 다음 단계로 퍼져가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핫한 아이템들이 몰려 있는 곳을 먼저 보시고 그게 그 다음 경기도,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기 전 단계, 아니면 그 위성 도시, 자 그런데 가기 전 단계 거는 한번 해보셔도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잘 되는 거 가지고 예. 그 옆에 있는 위성 도시나 인근 도시까지 퍼지지 않았으면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조금 경쟁이 덜할 수 있으니까 네네. 좀 부지런해야겠네요. 일단 그렇죠. 부지런하고 저는 또 항상 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건 늘 염두에 두면서 내가 처음부터 어떤 차별화를 가질 것인지, 그래서 제가 상가를 매입할 때도 그렇죠. 그런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상가를 매입을 하거든요. 더 큰 거를 얻거나 아니면 층고가 높은 걸 얻거나 테라스가 있는 걸 얻거나 하면서 다른 곳에 없는 그런 뭔가를 줄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네.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지 않겠죠. 새로운 게 생긴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입지 아니면 그런 상가, 그런 내 점포를 찾는 노력도 한다고 하면 그냥 바로 부동산을 소개해 준 거를 계약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키즈 풀빌라를 해봤더니 이 네. 키즈 풀빌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처럼 아이들이 딱 보면은 지금 놀러 갈 만한 곳이 많지가 않아요. 없죠. 예, 그런데 아이들이 또 키즈 카페는 한 번 간다 하더라도 금방 실증내 합니다. 2번, 3번 가면은 네네. 거기서 놀았던 장난감에 실증내 하지만 네. 아이들이 실증 안 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항상 좀 재밌게 노는 게 네. 바로 수영장입니다. 아, 애들 물 정말 좋아하죠. 네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네. 그 펜션 같은 경우는 마음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집에 있는 어머니가 네. 아이를 데리고 그냥 키즈 카페가 아니라 네. 이런 키즈들이 수영할 수 있는 자기들만 프라이빗하게 수영하면서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파티룸이지만 키즈를 위한 또 파티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은 차를 마시고 아이들은 거기에서 수영도 하고 고기도 좀 꺼먹을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식사도 하면서 약간 방방이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공간을 한 4시간씩 대여를 한다고 하면 네네. 아까 지금 뭐 웅진 플레이 도시나 그러니까 큰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질 관리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우, 좀 찝찝하면서 알면서도 가는 거죠. 네, 뭐 눈병도 나고 뭐 그런 게 좀 깨끗하게 뭐 100% 깨끗하게 하는 게 쉽진 않은데 이런 공간에서 지금 전염병도 많고 해가지고 이런 공간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도 함께 쉴 수 있고 네네. 아이들도 거기서 엄마끼리 같이 조를 짜서 그런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디 야외를 나가려고 했는데 주말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서 이거를 좀 고기나 아니면 요즘에 또 배달 음식이 워낙에 잘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음식을 시켜 먹어도 되고 애들은 거기서 놀 수 있고, 이거 관리하는 것도 내가 거기서 지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분 4시간 이용하고 나면 네. 청소만 해주면 되거든요. 청소도 본인이 여력이 되면 본인이 직접 하시고 요즘은 도심에서는 청소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거의 이것도 무인식으로 네. 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피자집이나 치킨집 이거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해보다 보니까 네네. 돈을 벌어도 힘들게 돈 버는 게 있고 돈을 벌어도 좀 우아하게 버는 게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요식업은 네. 전생에 역적이었거나 아니면 그 역적에 버금갈 만한 죄를 지었을 때 다음 생에 요식업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만큼 현실 세계에서는 힘들 거거든요. 아, 너무 힘들죠. 이건 진짜 네. 거의 진짜 뭐랄까 체력과 인력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유지하는 그런 사업적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밥집 봐보세요. 국밥 한번 만들려고 하면 장 봐와야 되죠. 네. 그다음에 국밥 말고 안주 다 해야 되죠. 끓여야 되죠. 내준 다음에 또 설거지 해야 되죠. 네. 그래야지 국밥 8,000원 한 그릇 딱 해서 마진을 남길 수가 있는 건데 네. 사실 저는 되게 이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사실 누가 돈 벌었다고 해서 그냥 따라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돈을 얼마 벌었다고 하면 좀 네. 자기도 또 따라서 사요. 그런데 그 몇십만 원의 만약 강의나 이미 성공했던 분들의 포인트를 알고 사면 두 번째 후발주자가 실패할 확률이 되게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겉모습만 보고 투자를 해버리면 네네. 사실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결과가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도 배우는 게 내가 사지 말아야 될 거, 버려야 될 거를 속지 않는 거를 먼저 걸러내는 거고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장, 하지 말아야 될 점포, 이런 아이템 그런 부분을 배운 다음에 하시면 훨씬 더 실패 확률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뭘 사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정도는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냥 좀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많이 돈이 많아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늘 고민을 많이 하고 항상 할 때도 좀 철저하게 수요 부분을 따져서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특히 창업에 대한 거는 네. 너무 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거를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유행 타지 않는 업종을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행 타지 않는 것들, 그냥 꾸준히 수요가 있는 것들을 네. 찾아. 아까 말씀드린 고시텔도 그렇고 특히 이제 프리미엄 도시는 정말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훌륭한 네. 선택이셨던 것 같고. 지방은 지방색대로 서울에서는 스타벅스가 잘 되지만 지방에는 스타벅스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럼 스타벅스 들어가지 않는 그런 데서는 또 메가 그런 곳은 또 줄 서서 먹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뭐 던킨 도너츠 같은 경우도 달달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농촌 지역은 좀 더 잘 됩니다. 그냥 예, 원래 던킨 도너츠가 지금 매출은 모르겠지만 원래 양평의 던킨 도너츠가 전국 2위였어요. 왜냐하면 길 가다가 도너츠 사갖고 집에 가고 하면 거기는 그만큼 좀 독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네요. 여기는 던킨 가면 그리고 던킨 말고 다른 빵집도 많으니까. 그렇죠. 크리스피 크림도 있고 네네네. 많죠. 네, 그래서 지방은 하나 선점하면 그 선점 자체가 독점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울진도 있지만 울진은 롯데리아 있으니까 맥도날드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한 곳만 먹고 살 수 있는 상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물간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가평이다 이런 데는 아예 A급 메이커가 아니라 체인점을 하더라도 B급 메이커로 가서 독점할 수 있는 상권이 되기도 합니다. 사업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근데 돈이 지금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창업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네, 건가요? 요즘엔 온라인 창업에서 성공한 분들 뭐 사실 구매 대행도 예. 있고요, 뭐 네. 쿠팡도 있고 소자분 그분들 진짜 전 직접 인터뷰도 저도 하고 그렇죠. 제가 또 강사로도 채용할 때도 저는 매출 내역 다 갖고 오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분들은 제가 믿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걸 검증해서 하면 실제로 그런 성과를 다 거두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직 모두가 차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한 분들의 포인트만 잘 따라한다 하더라도 네. 돈이 없던 분들도 조금 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챙겨갈 수 있다. 저는 일단 늘 좀 즐겁게 어떤 거든지 좀 즐겁게 하거든요. 네. 그리고 긍정 마인드가 되게 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삶의 원칙을 할 때 다들 너무 그냥 그런 뻔한 말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상상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은 만들어지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만 이루어지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내가 현재 있는 현실 기반에서 목표를 잡거나 내가 앞으로 갖게 될 부분을 계산하지 마시고 더 노력해서 큰 거를 이룰 수 있으니까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이룰 수 있는 큰 거를 좀 상상하시고 그렇게 그려놓으시고 그게 된다고 믿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은 자신이 그린 대로 살게 된다고 그거를 슬로건으로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정말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이게 무조건 된다고 믿으시고 일단은 그거를 해야지만이 수많은 허들을 이겨내면서 더 내가 뛰어넘는 평범한 삶에서 뛰어넘는 삶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또 이런 평범함을 벗어나서 성공한 분들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자신을 좀 잘 긍정으로 이끌고 될 수 있다고 믿고 하나씩 공부해가면서 가신다고 하면 그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